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됐고 예견하셨던 것처럼 됐죠. 지난주에도 네, 아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62%가 넘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 우리 국민의힘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현명하게 차별화해야 돼. 그래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돼.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어.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미는 후보 그런 인상을 줬는데도 1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을 한동훈 대표도 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 최상병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마련해서 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아유, 김건희 여사 이 소환 조사한 거는 이게 소환 조사인지 소환 당한 건지 검사들이 그건 예. 잘 좀 헷갈리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핵관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선거였다. 이제 이런 분석 좀 더 맞아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거고 예.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개표 결과 발표 직전에 축사만 하고 자리를 이제 뜬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진짜 그랬던 거죠? 원래 그래요. 특별한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바쁘신데 그냥 전당대회 결과 발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그냥 축사만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나요. 별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아예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 앉아있다가 한동훈이 그냥 당대표 되는 거 선언하는 거 발표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꼴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저렇게 관례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오늘 또 점심 만찬 했죠? 저녁이요. 저녁에 만찬이니까 예. 이제 하고 있으실 건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뭐 지금 아마 모여서 하고 6시 반 정도부터 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한 25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그러니까 신임 모이시나요? 지도부, 네. 뭐 현재 비대위원들, 그리고 낙선한 사람들,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좀 전당대회 앙금을 푸는 그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만찬이 바로 급작스럽게 잡혔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죠, 일단은. 하루 만에 많이 이례적이에요. 왜냐면은 한동훈 당 대표도 이제 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구상도 해보고 좀 솔직히 뭐 국회의원 배지가 아닌 당 대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리 약속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조율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야 내일 저녁이나 하자 다 모여.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었겠죠.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라고 기사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봅시다라고 해서 다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조금 좀 며칠 좀 조율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모여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이제 한 25명 정도 모이니까 긴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이고 우리 저 전당대회 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 잘 중심 잡아주셔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가 한 팀이 되자.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저런 입법 공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잘 막아보자. 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 몇 분이라도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몇 분 한다 한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상징적인 거죠. 독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두 분만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막 정말 상상의 나라를 펼 수가 있고, 독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신임을 한다, 존중을 한다, 믿는다,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독대를 하면은 한동훈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냥 25명 다 모이는 원오브 댐으로 한동훈 당대표를 취급을 하면, 나는 그냥 전당대회 전부터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직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어떤 기사가 뜨는지 저도 관심 있게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상을 보거나 사진에 딱 그 차별화된 게 있었어요. 90도 폴더 인사가 아닌 정말 꼿꼿하게 서 있는, 일부러 그렇게 더 서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큼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악수를 하는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그냥 그걸 처음부터 좀 보신 분들은 27도 정도는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숙였다. 처음에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동훈 당대표로서도 저는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홀로서기에 성공한 정치인이다. 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그 후배가 아니다. 네.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저 지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떠나서 내 독자적으로 나의 정치력으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예전에 폴더 인사했다라고 상당히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당대표 곧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어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왜냐하면 윤심을 정말 거의 100% 등에 업고 후보에 올랐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뭐 하지? 이번에 전당대회 동안 나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원희룡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난번 총선 때 개항에서 출마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이번에 당권 도전했는데 당원들로부터도 버림받았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네,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풀어줘야죠.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무장관직을 곧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장관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장관직을 줄 수도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네. 중국 대사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느 자리 하나 배려해 주겠죠. 네, 걱정할 거는 없군요. 제 걱정만 해주세요. 저도 제 걱정을 좀. 정치적인. 정치인들하고 연예인들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럼 치명타를 입은 사람은 원희룡 후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미는 후보, 윤핵관들이 미는 후보, 어느 정도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밀었는데 이번에 평판이 그렇게 쏙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TV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것을 보면 옛날에 스마트한 원희룡이 아니네, 그런 평가가 좀 많아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다음번 2027년도 대선에 도전할 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역량이 있나? 자질이 되나? 그러한 판단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 스스로도 많이 걱정할 것 같고, 참모들은 저랑 여러 명하고 소통을 했는데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잃은 것이 더 많은 전당대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 나와서 이미지 좀 쇄신도 하고 이름도 널리 알리고 이런 계기로 사용하는데, 잃은 게 더 많은 사람은 원희룡 후보였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나왔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래길 예약까지 다 해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대통령실 들어갔다 오고 윤핵관들 몇 명을 만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네? 대통령께서 어떤 제안을 했길래 마음을 바꿔가지고 후보로 출마를 했을까요? 저희 추측입니다. 야, 저희 희룡아 네가 나가가지고 그냥 저기 나 대변하고 내 편 들어주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번에 당대표 나가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정도로 뭐 그냥 이렇게 나간다. 치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전에 그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긴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가 완전히 끝났고 네. 한두 표의 경우에는 이제 치명적인 의혹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는 댓글팀이 아닐까?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느냐, 예.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돈을 주고 받았느냐, 아니면은 매크로 같은 또한 조작된 프로그램을 갖고 여론을 조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이런 것에 대한 흔적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쪽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특보였던 A라는 사람이 막 B, C, D 이런 사람들한테 법무부에 자금을 주면서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네. 그 장해찬 씨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었는데 한 2주 남겨놓고 숨어버렸잖아요. 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일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일까요? 예,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듣는 소문은 많아요. 뭐 그 장해찬 씨에게 그 누군가가 좀 한동훈 좋은 얘기 좀 퍼뜨려줘. 막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특정되어서 이제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적으로 뭐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네. 민주당은 정치적인 법률적인 공세는 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후에 그런 후폭풍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예측하시는 겁니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심사 소위에 네.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한동훈 특검법도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야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흔들 것이고 네. 친윤 세력도 한동훈 대표를 흔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독대 자리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과 독대하는 거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밀어준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만약 오늘 독대를 했다,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당분간은 다른 소리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네. 독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고 네. 윤핵관들이 흔들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하는 면은 있어요. 어제 지금 당대표 됐는데 오늘부터 그냥 막 흔들어대는 거는 정치적인 도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는 허니문 기간 하면서 네. 한동훈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지금 그만두셨구나. 당대표가 네, 없구나. 그래도 원내대표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협치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당선된 다음 날 그냥 특검법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 정치가 너무 매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그걸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특검법안 그리고 우리가 뭐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국회에서 너희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 같은 경우도 막 정권 차원에서 너무 크게 막 공격을 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등등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약속했던 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들 끝까지 압박해 갈까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근데 한동훈 당 대표는요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고요. 최상병 특검법을 네. 이제 국민의힘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어제와 오늘 뭐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곧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네. 처음부터 딱 선을 그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은 정쟁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공개 검찰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원석 네. 검찰총장은 상당한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네. 조사도 해라 이렇게 말도 했고, 김건희 여사만 왜 이렇게 예외와 특혜를 주느냐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말이 안 네.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이 안 되죠. 헌법 1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2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적인 특권 계급은 특수 계급은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곧 검찰 조사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네? 검사한테 네. 나는 저기 청사에서 못 받겠고 나는 뭐 네. 김건희 여사처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좀 받고 검사들 당신 저 휴대폰 갖고 오지 말고 나 아프면 나 바로 나갈 거고 나 조사받는 거 외부에 알려주면 나 바로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이러면은 저 바로 구속당할 거예요. 뭐래? 이럴 것 같은데요, 반응이. 긴급체포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특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역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런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 분노 수준만 더 높이는 일을 만들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그 안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